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선 한가운데 위치한 함양군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 계획과 지역사회 파급 효과를 분석해봅니다. 1년 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지자체마다 상당액이 모금됐지만 정작 기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세운 자치단체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 내실을 다지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이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언쟁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첫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의원들은 숨어있는 세원 발굴을 위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할 것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갈수록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군 지역은 물론이고 올해 사천 지역 초등학교도 입학생 10명 미만의 학교가 6곳에 달합니다. 객원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되는데요. 노선 한가운데 위치한 함양 등 서부 경남에서도 철도 건설에 따른 각종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 내륙철도, 국토균형개발과 동서화합 등을 목표로 지난 1999년 처음 논의됐던 용호남 수건 사업입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지 25년 만인 지난해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원안에 포함됐던 고속철도가 일반철도로 복선이 단선으로 일부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그대로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기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달빛철도 사업 유형을 고속철도 건설에서 일반 철도 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 첫 삽을 뜨는데 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 시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입니다. 달빛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총 10개 지역 198.8km를 동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서부 경남에선 함양군이 노선 한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빛철도 개통으로 생산 유발 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지역 소멸 대응이 시급한 서부 경남 지역에서도 이번 특별법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달빛철도 노선에 우리 함양군이 포함된 만큼 국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특히 함양의 경우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포함해 교통망이 점점 확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통, 물류 등 기업 유치가 보다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 또 철도 개통에 앞서 관광지 간 연계, 확충을 비롯한 생활인구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 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역 소멸을 넘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도 구상하여서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는 25년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본격 추진되는 달빛철도 건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며 사업 속도도 지역 발전에 거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경상국립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9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경상국립대는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KTL은 기술 지원과 우주 분야 저변 확대에 나섭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우주산업 전문협회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는 현재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 94곳과 협력해 향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천 대진 일반산업단지에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사천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SK에코플랜트는 3천억 원 규모의 리사이클링 단지를 대진 산단에 조성하겠다며 산단 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대진 일반 산단은 일반 제조업으로 허가돼 리사이클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치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천시는 SK에코플랜트의 투자 계획과 적정성을 검토한 뒤 투자 의향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경남에서는 기부금이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냈는데요. 하지만 정작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운 자치단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기금 사업 발굴을 포함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억여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확보한 사천시. 이를 활용해 사서 로봇을 구입하는 도서관 사천의 미래를 그리다 사업과 취약계층의 교육을 지원하는 배워 드림 사업 등 4개의 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에 그 국민 권익이 국민 생각함에 시민들 공모를 좀 했습니다. 총 60건 중에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가 괜찮다 싶은 그런 건을 10건을 선정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심사위원회에서 10건 중에 4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의 자치단체 중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정한 곳은 경남도와 7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기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상반기 안에 기금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하고 기부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금 사업을 저희가 발굴할 것을 목표로 해서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을 비롯한 정책연구기관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자치단체 기부금 활용 계획을 보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기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발맞춰 1개에서 2개 사업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축제 행사장에 공동 홍보 부스를 차려 도내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모금 전략을 세우는 등의 기부 모금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목표액보다 20억가량 기부금을 더 모금한 경남도와 18개 시군. 올해는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이 마련돼 성과는 물론 내실까지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이승화 산청군수가 군정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를 위해 읍면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번 순방은 29일 삼천읍과 차왕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11개 읍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불편과 분야별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군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남해군은 29일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건축 설계 변경안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남해군과 사업 관계자, 군민 등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추진 계획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남해군 신청사는 지난해 공사비 증가로 설계안이 의회동 포함 2동으로 변경됐으며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일까지 5일 동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보조금 관리 등 조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인데요. 남해군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열린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올해 첫 회기 시작과 함께 남해군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하복만 의원은 국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지난해 구축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수시로 변경되는 과세 자료를 일괄 추출해 과세 정확성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체 재원 확대와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행정 업무의 공간 정보를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며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강대철 의원은 남해군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어선 현대화로 어획량까지 늘어 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은 이를 극복하려면 지속적인 어선 감척 사업과 함께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과 양식 품종 변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저터널 개통과 남해안 관광시대에 대비한 수산업 상품 육성을 촉구했습니다. 남해군, 남해대학, 농수협, 농민단체, 요식업 종사자와 협업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보물섬 대표 맛집 회센터 개설, 보물섬 맛집촌 조성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오는 2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열릴 예정. 해당 기간 동안 남해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별로 지방 보조금 관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이후 심화된 가계비주로 인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예비후보는 초보 정치인이 아닌 자신이 우주항공도시의 비상을 준비하는 사천, 10만 생태관광도시를 준비하는 남해, 귀농귀촌의 메카 하동을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동 출신인 재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천 남해 하동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진주시가 2024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지원을 시작한 진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모두 211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7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소로 지원금은 대당 3,310만 원이며 상반기 30대, 하반기 40대가 보급됩니다. 지난 28일 사천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중국 동포인 30대 여성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검정색 SUV 차량이 2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순찰차가 옆으로 다가가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울퉁불퉁한 좁은 길로 달아나더니 다시 국도로 경로를 바꿉니다. 이후 SUV 차량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추월하며 위험한 도주가 이어집니다.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충격과 함께 그제서야 멈춥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0분쯤 추격전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사천에서 이웃을 살해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2시간 전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의 위층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몇 차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현관문 내닫는 소음으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여자분이 나왔을 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음이 너무 커가지고 가봤는데 열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가해자는 도주한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중국 동표인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사천으로 이사온 30대 여성. 유족에 따르면 2개월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가해자로부터 항의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집이 가해자의 바로 윗집이 아닌데다 원룸이 빼곡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 특성상 직접적인 소음 피해의 원인자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주일 전 딸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조국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이제 꽃나이 39살 딸을 여태까지 힘들게 키워가지고 또 억눕혀놓고 있는 게 내 마음이 지금 정신정상이겠어요. 열심히 한국에 와서 돈 버느라고 무슨 나쁜 일 한 일도 없고. 피의자는 만취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새벽 마시고 그래서 이제 또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설명절이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군별 지역 순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월 첫째 주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다음 주로 성큼 다가온 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지자체마다 여러 안전 점검과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천에서는 오는 수요일 교통혼잡지역 교통지도 대책을 세우기 위한 회의가 펼쳐집니다. 또 읍면별로는 설맞이 환경정화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남 서부지사 사무실 개소식이 오는 수요일에 산악전문의용소방대의 이취임식 행사는 금요일에 펼쳐집니다. 남해에서는 오는 일요일 설명절 장보기 행사가 남면 공설시장에서 진행되는데요. 금요일에는 도립남해대학의 학위수여식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월요일엔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진행됐는데요. 오는 금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소식입니다. 하동에서도 의회 임시회가 월요일 개회했는데요. 오는 금요일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하동 농어촌버스의 노선 개편과 관련된 용역 최종 보고회가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함양 소식입니다. 함양에서도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14곳에서 위문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산양삼 판매장에서는 설맞이 특판 행사가 진행됩니다.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지역 순방 행사도 계속 이어집니다. 월요일 휴천면과 함양읍을 다녀갔고 오는 금요일엔 마천면과 유림면에서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청에서도 이번 주 내내 지역 순방이 이어질 예정. 월요일 산청읍과 차양면에서 시작하는 순방 행사는 신안면과 생비랑면, 신등면을 끝으로 금요일 마무리됩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시천면 덕산시장에서 설명절 장보기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5일과 6일에도 단성시장, 산청시장에서 각각 행사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진주에선 오는 금요일 서부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펼쳐질 예정. 같은 날 중안동에서는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의 착공식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화요일엔 진성면에서 진주 산불 대응센터가 문을 열고 오는 목요일엔 시립국악간현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펼쳐져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서부 경남도 예외가 아닌데 이번 시간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뉴스 사천 강무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무성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사천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물론 이 전체 초등학생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사천 지역도 학력 인구 감소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도내에도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25곳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다행히 사천에는 해당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2024년 사천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자는 731명으로 지난해 794명보다 63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04명보다 173명이 줄어든 것인데요. 사천 지역 전체 초등학생 수 역시 2020년 6,150명에서 2024년 5,285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학생 수가 865명이 줄어든 것인데요.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권명초 6명, 문양초 7명, 대방초 6명, 삼천포초 8명, 덕포초 7명, 축봉초 6명 등 6곳으로 집계되었고요. 5교수의 학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입학생이 100명을 넘긴 학교는 동성초 136명, 사남초 141명 등 2곳뿐입니다. 하천시 학령인구 감소의 경우 동지역 구도심 인구 절벽과 농촌지역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네, 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게 되는 중학교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는 중학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하천 지역 11개 중학교 입학생은 2020년 1,080명에서 2024년 987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천 관내 전체 중학생 수는 올해 3,104명이며 전년 대비 73명이 줄었습니다. 고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간 학생 수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도 유초등학생 학령인구 감소가 중학교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런 사정으로 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천의 경우는 어떤가요? 학생 수 20명 이하는 통폐합 추진, 30명 이하는 통폐합 권장 대상인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요. 여러 외의 조항이 있어 실제 통폐합이 추진되는 곳은 적을 예정입니다. 몇 해 전 삼천포초와 대방초 통합이 추진됐으나 여러 이유로 불발되었고요. 삼천포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돼 있고 대방초는 거물이 BTR 사업으로 신축돼 2019년까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할 만한 뾰족한 수는 없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수보다 최근 몇 년간 태어난 아이는 더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는 700명대 신입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나 내년에는 600명대, 2026년에는 500명대, 2027년에는 400명대로 떨어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이 있는 인구 증가 시책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네, 강무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학생 감소는 지역 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과 지역민 모두가 하루빨리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화요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진주 한낮 기온이 9도로 비교적 포근하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날이 흐려지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들어서는 흐린 하늘 표정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4도, 산청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구름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특히 광주와 제주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맑다가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49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